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공급망, 신산업, 외교 안보 관점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지금 우리 R&D의 초격차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At any time and at any place.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our presentation. Enjoy the rest of your tour. 연구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 주도권을 놓고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부재, 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AI 산업은 9개월이 늦으면 3년이 뒤처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나오신 김에 주무장관이시니까 SK텔레콤 사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SK텔레콤 본사도 직접 방문하셨던데 이번 사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사태는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T가 이런 그 해킹 침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낸 것에 대해서 먼저 정무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SKT가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하게 지도해오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각 사업체가 보다 이 보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또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한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해서 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국면이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지금 AI 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200조를 투자하겠다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네. 전문가로서 장관으로서 보시기엔 이 공약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 우리 후보자들이 이게 글로벌 패권 경쟁이 아주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만큼 결의를 다진다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딥테크나 이런 데 비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또 인력적인 면이나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우리 민간이 결집해내고 또 우리의 예산을 아주 적절소로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이게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인공지능 또 반도체 바이오 같은 이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어느 때보다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AI 분야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네. 요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것이 이제 소위 그 파운데이션 모델, 네. 뭐 소버린 AI라 해서 우리의 서버를 가지고 우리의 그 데이터나 우리의 정보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느 나라나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AI 모델이
없어서는 AI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그걸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생태계는 사실은 뭐 인프라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공대생들은 이 기회만 생기면 좀 미국 갈 생각밖에 안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AI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확실한 당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계의 문제는 이제 뭐 이공계 깊이 이런 이야기 오래됐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처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는 거나 이쪽에 비해서 처우가 아무래도 열악하고 또 그쪽은 은퇴도 없는데 이건 또 은퇴도 좀 이른 나이에 연구소로 가면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AI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이런 훌륭한 과학기술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그들한테 충분한 자긍심을 줘서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게 연구소에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업 등에서 활용화되고 또 실용화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장관께서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약간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네.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제 인간 생활에게 유익하게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고 그것은 결국은 상용화, 산업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기술이 그 사업화까지 이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하는 수준에 비해서 사업화되는 이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지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낮아요. 그것도 오랜 기간 그렇게 되어 와서 제가 장관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게 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기술도 우리 충분히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단지 이게 다 어우러져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약간 부처 간에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역할 분담이 너무 심해서 이게 좀 소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측면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국가 기술 사업화 또는 범부처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이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 이율을 높이자 하는 의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이 기술 사업화 비전 선포식이라는 행사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였나요? 예, 그것이 이제 그래도 그 어렵다는 범부처에 10개가 넘는 부처에 우리 책임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기술 사업화를 이렇게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기술 사업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OECD 국가 중에 상당으로 우리가 올려 개선한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성장 동력에 결정적인 이바지를 할 거다. 네. 이런 비전 선포식을 했고요. 네.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생태계를 하나하나씩 기술별로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텐데 외국도 비슷한 활동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외국 상황은 뭐 그 나라마다 고유한 생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 한 5년 연구원으로 생활했습니다만 일본은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회사가 먹거리를 찾는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대학이나 연구소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이 기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는 기술이 있느냐를 찾아가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사업화하는 또는 산업화하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네. 독일은 그 프라노퍼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예,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연결을 사업화하고 연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 생태계의 마지막 단계를 그쪽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일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프라운호퍼처럼 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기술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작동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 사업화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어떤 생태계의 구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빨리 쫓아가야 되는 일이겠군요. 네네. 자,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우리가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원래 설계됐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기술사업회 그 중추적인 일을 당연히 출연연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파편화되고 PBS 시스템으로 이러다 보니까 뭐 연구 개발하는 게 대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수준으로 막 바뀌면서 기술의 사업화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제 논문 쓰고 또 그걸 통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대부분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기술 사업화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랬을 때 이건 논문 쓰는 거하고 틀리게 이게 어쨌든 경제적 가치를 내려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헌신해서 기술의 사업화에 그 역할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 보상이 주어져야 거기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네,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기술 사업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정말 떨어지지 않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번 선포식에 교육부 또 금융위원회까지 함께 했더라고요. 네네. 박희정 통부 혼자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부처와의 협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뜻을 가지고 각 장관님들 만났고 장관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뭐 장관들이 운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부처 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해줘서 그 성과는 각 부처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기여도를 그렇게 해나가면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장관님이 기술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시면서 이 기업들과 연구자들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던가요? 이제 우리나라의 왜 기술 사업화가 어려우냐? 네. 이제 각 단계에서 각 단에서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스타트업 하는 대로 또 산업체에 있는 분들은 산업체에 있는 분대로 또 출연연이나 학교에 있는 분들은 각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생태계 가운데 어느 단에 어려움이 있다, 뭐 투자에 네. 어려움이 있다, 뭐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붙어야 되는데 붙이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그 요소의 어려움들을 토로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국가 기술 사업화 생태계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어려움 하나하나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드리라고 믿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다. 제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고쳐서 나가야 될 거고 어떤 투자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투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나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네, 자 공학 박사의 과학자 그리고 제자들을 서울대에서 가르치신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나라 과학행정의 수장이 되셨는데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제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인지하고 계시지 AI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에는 정보통신 시대 이랬다가 지금 디지털 시대, AI가 이제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과학기술이 변해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제때에 속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하면 쉽게 뒤져버리고 따라가지는 진짜 힘든 그런 또 새로운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이 AI 디지털 시대는 그 변화가 심한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변화 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응력이 있어요. 머리가 빠르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건 잘 못해도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약간 우리의 속성하고도 좀 맞기 때문에 장점이죠. 장점을 우리가 잘 살리고 그 대신 민간이 완팀이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과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완팀이 된다면 G3가 되는 즉 세계 경제 3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향해서 할 만한 당연히 우리 시대에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연휴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